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EBS에서 물리 영역을 이렇게 담당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그 EBS 스타 강사 특강 섭외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선생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고재근 선생님이 스타 강사인가? 그래서 스타 강사라고 생각해 주시니까 겁나 고맙다 이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 뒤에 특강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물리하니까 벌써 이제 굉장히 인상 쓰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그 특별한 강의, 말 그대로 특강, 물리 수업이 아니라 선생님이 그냥 살아온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면 진로를 혹시 정하거나 여러분들의 꿈과 또 희망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 중요한 거는 어느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리고 어느 선까지 선생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것이 맞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또 PD 선생님하고도 여러 차례 이렇게 메일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 이야기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벌써 법칙 나오니까 벌써 머리가 아픈 친구들이 있는데, 꿈의 법칙, 성공의 법칙. 그래서 천천히 선생님이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또 단 한 명의 부모님이라도 이 강의를 듣고 어떤 삶에 희망이 생겼다, 그리고 꿈이 생겼다, 그러면 선생님 자신을 낮추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 다 보여드리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선생님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 무대가 굉장히 선생님 크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EBS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녹화를 할 때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밝아요. 근데 여기 굉장히 어둡습니다. 조명은 굉장히 또 밝고,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절대 주눅 들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골 촌놈이 TV에 출연을 했다. 그냥 EBS TV에 출연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벌써 오늘 여기 학부모님들도 몇 분 앉아 계시는데 선생님이 좀 누구를 닮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부모님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EBS 오면 항상 선생님 분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딸도 지금 왔는데 제가 아빠인지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딴 사람이 돼 있어요. 옷도 이렇게 다 빌려주고 그러시는데, 제가 결정적인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선생님한테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선생님 바로 이분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분이 누군지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되게 유명했던, 지금도 유명하신 최형만이라는 개그맨 아저씨예요. 아시죠? 이분이 뭐 랄랄랄라 밑줄자, 그리고 도울 김용욱 선생님 흉내를 내가지고 굉장히 유명세를 탔던 분이고, 저도 이제 머리를 우리 어머님과 우리 집사람이 허락을 해주면 한번 밀어볼까 생각 중인데, 밀어버리면 아주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 최영만이라는 개그맨을 많이 닮았다. 그래서 선생님이 고향이 전남 고흥입니다. 그래서 전남 고흥은 나라호 우주 발사 기지가 있고, 그다음에 유자가 굉장히 유명한 동네인데, 초등학교 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공부를 좀 하면 순천이나 광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엄마, 아빠, 또 부모님 또는 이제 기숙사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부모님이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아침에 등교를 하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오고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겁니다. 선생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광주에서 이렇게 혼자 자취를 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2개씩 싸가지고, 반찬은 김치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 반찬을 이렇게 함께 나눠 먹었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이 딱 됐는데, 선생님 고등학생일 때 이 아저씨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소풍 같은 거 하면 나와서 한번 춤 한번 춰봐라, 뭐 옷걸이 춤, 삽질 춤, 뭐 그런 춤을 췄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열심히 공부해갖고 대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1학년 때 선생님 우연히 TV를 보고 있는데 EBS 말고 다른 어떤 유명한 지상파 방송국에서 가장 닮은 사람들 뽑는다.
그런 뭐 자막이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 법칙, 무조건 도전하고 무조건 지원을 해라. 그래서 갔더니 진짜 많이 닮았네 그러시고 출연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촌놈이 TV에 딱 나오니까 이제 허파의 바람도 확 들어가면서 내가 닮은 사람인데 내가 만약 진짜 스타인 것 같은 그런 착각도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을 만나가지고 닮은 사람 콘테스트 나가가지고 1등을 한 거예요. 가장 많이 닮았다고. 그래서 오디오도 뭐 이게 선물로 주고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나는 이제 진로가 정해졌다. 나는 개그맨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있으니까 그 방송국에서 또 출연 섭외가 온 거예요. 이제는 닮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개그맨들하고 같이 출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별로 연기도 못하고 발연기 같은 건데 나한테 이런 출연 기회를 또 주시네? 그래서 나는 진짜 스타가 되려나 보다. 그리고 이제 또 출연을 했어요. 그리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스포츠 신문 기자 아저씨가 선생님을 딱 보더니 얘가 될 것 같다, 얘가 스타가 될 것 같다 하고 이제 기사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번의 연속적인 푸시, 펌프질, 이게 방송 용어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PD님이 다 편집을 해주시겠죠. 그리고 막 이렇게 밀어주니까 이제 나는 진짜 스타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앙대학교 용인영화과, 뭐 다른 학교도 있습니다만은 선생님이 그 학교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난 수석으로 합격을 해버려야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공부를 다니던 학교를 때려치고 다시 공부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이 보니까 EBS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찍어준 겁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을 서치하다 보니까 똑같은 포즈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닮은 사람이니까 이런 포즈를 자주 취하는 걸까? 내가 최영만 아저씨 저 포즈를 보면서 내가 취한 게 절대 아닌데 우연의 일치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아저씨로 인해서 선생님이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EBS 수능 강사잖아요. 여러분들 어머님들께서는 그리고 우리 담당 PD님도 선생님하고 나이가 똑같으시던데 학력고사를 본 마지막 세대,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 학력고사. 그래서 선생님도 학력고사는 겁나게 시험 어렵습니다. 340점 만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20점이 또 체력장도 있어. 달리기를 잘해야지 20점을 받는 거야. 팔굽혀펴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학력고사 세대의 마지막 세대, 그리고 학교를 때려쳤으니까 이제 수능을 치르는 거예요. 수능이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2번 있었어요. 그때 1차하고 2차. 그때는 200점 만점. 그래서 잘 나온 점수를 갖다 집어넣으면 합격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어요. 이왕에 선생님이 개그맨이 되기로 한 거 연기 공부를 제대로 다시 해가지고 닮은 사람이 아니라 고재근 닮은 사람 최영만 이렇게 되게 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아주 열심히. 그래서 1차 시험은 선생님이 못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TV 출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차 시험을 제가 응시를 했어요. 그래서 11월 16일. 선생님 기억에 아직도 여러분들 몇 년생이세요? 안 태어난 거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옛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1월 16일 날 선생님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어머님도 오늘 와 계시는데 선생님 2살 터울의 동생이 있어요. 지금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신데 이제 선생님이 되셨는데 동생이 고등학교 때 아픈 거야, 머리가. 근데 이유 없이 아파.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동생을 데리고 병원이란 병원은 쇼핑하듯이 다 돌아다녔어요. 이 병원 가서 고쳐보세요, 저 병원 가서 고쳐보려고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남공은 아까 뭐가 유명하다 그랬죠? 그래요. 이 시기가 유자를 따야 될 시기예요. 유자를. 근데 어머님이 시골에 안 계시니까 아버님은 선생님이 5살 때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어머님이 사남 사녀예요. 우리 가족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전부 공부를 시켜요. 공부를 시골에서 할 것은 공부밖에 없다. 그래서 공부를 다 시켰고 전부 다 뭐 교수님, 뭐 국립과학수연구소 소장님 다 유명하신 사람들이 됐어요. 그 다음에 동생이 이제 아파 있으니까 아픈 딸을 데리고 엄마가 이제 막 돌아다니시고, 이제 셋째 형님께서 행정고시를 또 보겠다는 거야. 왜냐면 형님들이 잘 나가니까 자기도 지금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형님은 계룡산에서 고시 공부를 하고 있고 저는 연예인이 되겠다고 공부를 하고 있고 시골에는 어머님이 안 계시고 유자는 누루 있고. 그래서 형이 전화를 했어요. 재근아, 네가 수능 공부 열심히 한 거 아는데 수능이 끝났지만
내려와서 유자 형이랑 같이 따자. 그래서 알았습니다. 순종을 잘하니까. 그래서 유자를 따러 이제 내려갔습니다. 17일 날 유자를 열심히 땄어요. 그리고 18일까지 열심히 유자를 땄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날 11월 18일 날, 그래서 한 정십대쯤 형이 이제 경운기를 타고 천천히 내려오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오토바이를 타고. 오토바이 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인생의 법칙, 성공하려면 오토바이를 타지 말아라.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선생님이 가는데 헬멧도 안 쓰고 말이죠. 이렇게 막 간 거야. 근다고 해서 뭐 선생님 머리에다 노랗게 물들이고 막 폭주족처럼 탄 게 아니라 시골에서 그냥 운송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선생님이 이제 사고가 난 거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요즘은 이제 세상이 좋아가지고 서치를 하면 다 나와. 우리 집 앞에 있는 도로고, 저게 바로 전봇대. 전봇대는 부딪히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가 직선 코스가 아니고 약간, 선생님 물리 선생님이잖아요. 이 물리 툴을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데 약간 이게 커브가 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은 우리 어머님한테도 아직 말하지 않는 일을 지금 오늘 폭탄사는 같은 거, 아니면 양심 고백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해보려고 그러는 건데, 반드시 가버렸어요. 제가 이게 커브 길인데 이게 반드시 간 거예요. 여기를 왜 반드시 갔을까? 그래서 선생님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 아침밥도 안 먹고 뭐 차려줄 사람도 없고, 뭐 20살의 청춘이 막 꿈도 많을 거고, 내가 유자를 따서 이거 뭐하나 이거,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천안에서 월봉고등학교에서 온 친구들도 이렇게 두 분 앉아 계시죠. 이름 꼭 말해주라 그래가지고 우리 김현수 친구하고 강민혜, 맞죠? 와, 이거 여기 겁나게 어려운 건데 지금 외웠어요. 우리 딸이 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반드시 가야 되는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헬멧도 안 썼는데 뒤를 돌아본 거야. 뒤를 돌아보면 안 돼. 그때는 선생님 물리를 잘 몰랐던 것 같아. 이 정도의 빠르기에서 뒤를 돌아보면은 부딪힌다, 이걸 알았으면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야 되는데 뒤를 돌아본 거야. 뒤를 돌아보면서 뭘 했냐, 이 목이 컬컬해갖고 침을 뱉었어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어머님들이 열심히 웃고 계시는데, 세 번째 인생 특강, 성공의 법칙, 침을 뱉지 말아라. 침을 뱉으면 안 돼. 그래서 결국은 반드시 가서 오토바이를 꽝 때려 박은 거예요. 그때 이제 선생님 이제 안경을 이게 벗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꽝 부딪혔어요. 부딪혔는데 이제 약간 보시면 이 언덕이에요. 이게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오토바이를 껴안고 이제 넘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경이 벗겨졌을 거고 헬멧은 없을 거고,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다친지 제가 인지하지 못했어요. 오른쪽에 이렇게 흉터도 이렇게 생겨오고, 그래서 아마 여기 이 흉터를 이렇게 만지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꿈이게 해주세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눈을 뜨고 만져봤는데 여전히 뜨거워요. 그리고 저는 기절을 해버렸어요. 선생님은 진짜로 어둠의 긴 터널을 선생님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 끝에가 녹색의 휘황찬란한, 비과학적인 거야, 녹색의 휘황찬란한 불빛이 딱 보여. 그래서 내가 저 터널의 끝을 도달하면 내가 죽는구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는가 보다,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 재근아, 재근아, 일어나라. 재근아, 재근아, 일어나라. 알고 보니까 우리 형이 뺨을 계속 때리면서 의식을 찾아주려고 그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어요. 이거 나중에 임시로 해주는 거니까 나중에 다시 성형외과 가서 수술을 해라. 사실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우리 어머님의 마지막 소원이라 그러니까 제가 성형수술 하려고 그래요. 아무튼 응급수술을 딱 하고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 수술방에서 딱 나왔어요. 11월 18일, 잊을 수 없는 날이지. 근데 수술방에서 딱 나오자마자 의사 선생님께서 왼쪽 다리 한번 움직여봐라. 그래서 움직여보니까 발가락이 안 움직인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 난 어떤 운명 같은 걸 직감했던 것 같아. 이게 움직여봐라. 이게 안 움직여.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신경이 눌려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뭐 2, 3일 지나면 돌아올 거다. 그리고 또 중요한 성공의 법칙 네 번째. 절대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수술하지 말아라. 그냥 목요일 날 수술을 하니까 금요일 날 지나서 토요일 주일이니까 이제 퇴근하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이제 오셔서 선생님 다리를 다시 보니까 여전히 안 움직이고 다리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동맥이 막힌 거야. 그래서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 발음도 버벅거리고 있는데 큰 병원으로 옮기십시오. 그래서 쫙 이제 앰뷸런스 실려서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간 거죠. 도착하자마자 여러분들 해본 적 없을 거예요. 혈관 조형 촬영이라고. 혈관 조형 촬영. 이제 이 동맥, 피가 도는 동맥을 찍어보는 거야. 그래서 정말 막혔는지. 그래서 딱 찍어보니까 막혔대. 그래서 다리를 절단해야 된대. 20살인데. 난 연예인이 돼야 되는데 다리를 자른대. 근데 더 재밌는 건 이게 재밌잖아. 선생님은 재밌는 것 같아요. 내 삶이. 여러분들 좀 슬퍼지려고 그러는데 슬퍼할 필요 없어요.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대만에 출장을 가셨대. 그래서 3일을 기다리면 오신대. 그러면 더 썩어질 거 아니에요, 다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 형들이 막 노발대발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 중에 하나인 서울대학병까지 누워서 앰뷸런스에서 실려가지고 이렇게 올림픽 대교 다리, 그 다리를 누워서 보지 않는 사람은 인성에 대해서 논하면 안 돼. 누워서 이렇게 새벽에 딱 도착을 한 거야. 도착하자마자 바로 다시 혈관 조형 촬영 시술을 하시더니 정말 막혔군요. 다리를 절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리를 많이 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무려 9시간 동안 대수술을 한 거야. 오른쪽에 멀쩡한 정맥을 띄어다가 왼쪽 허벅지 자리에 있는 동맥하고 바꾸는 수술을 한 거야. 그리고 2인실로 딱 갔어. 가니까 옆에는 말기 암 환자분 딱 계시고 선생님이 이렇게 딱 누워 있는 거야. 그래서 수술이 이제 다 끝나고 이렇게 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은 이제 고독한 싸움을 하는 거야. 과연 피가 어디까지 내려가서 다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제일 좋은 것은 그냥 발등 정도 자르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발목, 아니면 무릎만 살렸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걸어 들어올 때 다리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잖아요. 무릎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최악의 상황이면 허벅지를 자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계속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소독을 할 때마다 그 다리를 보는 거야. 20살의 청춘이 이제 연예인이 될 수 없겠구나.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 발가락이 이제 눈에 보이듯이 연탄처럼 까맣게 이제 되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본 거지.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마지막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수술을 하는 거죠. 그 수술이 1994년 1월 7일. 다른 수술은 막 9시간씩 걸렸잖아요. 근데 그 수술은 간단합니다. 40분이면 끝나. 왜? 다리를 자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가 엄청 슬퍼하실 거 아니야. 그래서 어머님을 안심시켜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애써 태어난 척하면서 엄마, 수술이 끝나면 호박죽이 먹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대문에 가서 호박죽을 이모가 사다가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비록 선생님 몸에 그 까맣게 타져버린 연탄과 같은 그런 다리였지만 내 몸에 일부러 붙었던 그 다리를 마지막으로 보고 수술방으로 쫙 들어갔다가 40분 만에 딱 돌아 나오니까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던 그 순환이대 그 부자처럼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사람이 딱 되어 있는 거지. 그때 애써 태어난 척 하려고 그랬는데 절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어머님이 호박죽을 먹어와라. 근데 그때 호박죽을 먹었어야 되는데 호박죽을 못 먹었어요. 그게 바로
1월 7일에 선생님한테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생각해 보세요. 다리를 수술했기 때문에 2달 반 동안 누워서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했어요. 6인실까지 이제 옮겨가면서. 그 사이 선생님이 수술하고 돌아오니까 옆에 있었던 환자는 천국에 갔더라. 그게 병원이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자는 또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선생님은 2달 반 동안 누워서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되었던 거죠. 근데 정말 감사한 건 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 분명히 제가 잘못을 한 건데 우리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셨어. 그놈의 유자를 내가 심어놔서 그 유자가 무엇이길래 그 유자 때문에 네가 내려왔다. 계룡상에서 공부하시던 형님은 이렇게 말하더라고. 네가 논단 거 그냥 수능 끝났으니까 놀게 냅둘 걸 내가 왜 너를 불러내려서 혼자 따도 되는데. 동생은 그래요. 오빠, 내가 해필 그때 아파가지고 엄마가 없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부모님은 형님, 동생한테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때문이라는 거지. 내가 잘못한 거다.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EBS 선생님도 된 거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결혼도 하고 딸도 태어난 거고, 또 너무 감사한 건 오른쪽 다리가 아니라 왼쪽 다리인 게 너무나 다행스러운 거야. 왜냐하면 아무런 자동차의 오토매틱 자동차면 다 운전할 수 있잖아. 그리고 또 너무 다행스러운 건, 너무 감사한 건 아직 무릎이 있다는 거야. 무릎이야 10cm.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서 항상 그러잖아. 네가 헬멧도 안 썼는데 머리 정신 상태가 온전해서 너무 다행이다. 너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도 있어서. 내가 머리에서 명령을 때리면 그 짧은 숏다리 10cm밖에 안 되는 그 왼쪽 다리가 움직입니다.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른손 들어보세요. 왼손 들어보실까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몸이 움직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사람은 불평불만거리를 찾으면 끝도 없는 것이고, 감사거리를 찾으면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마 2월 4일 정도에 이제 드디어 이제 퇴원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누워 있다가 퇴원하려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너무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서는 연습을 해야 된다. 마치 우리 딸이, 선생님 물리 선생님이니까 중력을 견디고, 머리 아플 필요 없어. 중력을 견디고 근육의 힘, 근력이 이제 강해져서 두 발로 설 수 있게 됐거든. 마치 그것처럼 선생님이 2달 반 동안 누워만 있다가 이제 걸어야 되잖아. 목발을 짚고 걸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걸어야 되니까 너무 어지러운 거야. 막. 그래서 운동을 시키는데 서 있는 운동만 시키더라고. 침대를 그냥 90도로 만들어서 서 있는 운동. 그래서 선생님이 서는 거 운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목발을 주시더라고. 목발을 짚고 걷는 훈련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재근이는 퇴원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원을 쫙 어디로 했을까요? 전남 고흥 시골로 요양을 간 겁니다. 원래 응급실로 이렇게 갈 때는 119 아저씨가 운반을 해줍니다. 물론 시골에는 119도 잘 없지만. 근데 이제 병원에서 퇴원할 때는 119 아저씨의 도움을 받으면 안 돼. 그냥 사설 응급차를 타고 가거나, 그거 엄청 비쌉니다. 한 60만 원도 넘을걸요? 공까지 가려면. 그래서 제가 그걸 잘하니까 또 택시를 타면 한 30만 원도 넘게 나올걸? 그래서 선생님이 엄청나게 큰 수술을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었을 거야, 아마 수술비가.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이런 세상을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저는 택시를 타고 가고 싶지 않고 버스를 타고 강남 터미널로 갔어요. 버스를 타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는 이제 애써 이제 태어난 척 하지만 이제 목발을 짚고 강남 터미널에 딱 도착했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선생님을 딱 보는데 마치 죄인처럼, 선생님 무슨 법정에 선 죄인이 아닌데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선생님을 쳐다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느꼈지. 이제 달라졌구나, 세상이. 이제 이 달라진 세상을 부딪혀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세상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막 떠오르는 스타, 개그계를 평정할, 아마 선생님 그때 스타가 됐으면 아마 유재석 아저씨하고 같이 지금 놀고 있을지도 몰라. 근데 이제 너무 절망감이 큰 거야. 그런 거 출연도 안 했으면 그냥 그런 허탈감이 좀 덜했을 수도 있는데 너무. 그래서 이제 한 5시간, 6시간 동안 공에 딱 도착을 했어. 그러니까 시골에 갔더니, 여러분들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시골에 갔더니 시골에 침대가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께서 딱 부탁을 해가지고 침대를 딱 준비를 해놓고, 소파도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수세식 화장실이긴 하지만 이게 자변기가 없었어요. 근데 화장실을 다 뜯어 공사를 해가지고 자변기를 또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이제 아픈 아들을 위한 배려들이지. 갔더니 불편함 없게 그렇게 바뀌어 있더라고, 집이. 그래서 딱 갔어. 그래서 이제 침대에서 하룻밤을 딱 잤어. 그리고 아침에 딱 깨가지고 일어났는데 내가 착각한 거야. 왜냐면 20년 동안 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리가 있는 줄 알고 왼쪽 다리를 탁 내딛었는데 허공이잖아. 쑥 쓰러진 거지. 그래서 내가 다리가 없구나. 달라진 세상이잖아. 그리고 20살이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남자면, 대한민국의 남자면 군대를 가야 하잖아요. 나한테 신검 통지서가 날라온 거야. 군대를 가라고. 그래서 저는 딱 군대를 갈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이 면사무소에서 문의를 했더니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져오라는 거야. 잘린 다리가 보이게. 그래서 그걸 갖다 댔어요. 눈물겨웠어. 어머님이 그걸 찍었어. 그리고 이제 하나씩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좀 있으니까 동네 이웃분들이 봉투를 하나씩 들고 와. 하얀 봉투에다가 돈을 담아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리고 또 막 가지고 와. 그러니까 나 생각해보니까 완전 동네에 불쌍한 총각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야 될까? 고민을 했어. 이제 앞으로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생각을 했어. 아픈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다. 그때 학교를 때려치지 말았으면 그 학교 다시 다녔을 텐데 괜히 학교를 때려쳐가지고 말이에요. 학교를 다시 또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학교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 연극영화과 가려고 또 수능을 봤지. 근데 연극영화과도 못 갔잖아.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어서 또 이제 삼수 아닌 삼수를 하게 된 거지. 또 시험을 본 거야. 그래서 시험을 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이제 그 사이에는 선생님한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혹시 여러분들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포레스트 검프의 그 상사, 군대에 있었을 때 상사가 전쟁터에서 두 다리를 잃어요. 그래서 그 두 다리를 잃은 상사가 뉴레그가 생겨서 와. 그래서 포레스트 검프라는 아주 천진난만한 그 아저씨가 그 아저씨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왜냐면 다리가 없었는데 다리가 생겨가지고 온 거야. 나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 한 달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와서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너 새로운 다리가 생겼다. 그래서 딱 처방서를 써주는 거야. 그래서 벌써 20년도 지난 이야기잖아. 뉴레그를 왼쪽에 딱 장착을 하고 첫 발을 다시 이제 디뎠지. 그랬더니 걸어지는 거야. 그 전에 허공을 다리를 뒤졌는데 선생님이 이제 걸어지는 거야.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서 친구들한테 다 전화했어. 야, 나 다시 걸을 수 있게 됐다. 너무너무 기뻤어. 새로운 세상이 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새로운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거야. 다시 시험을 봐가지고 서강대학교 물리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졸업을 했어요. 이게 학교 이름 말하면 안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 아무튼 S대 물리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많은 과 중에서 선생님이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아마 사수했으면 의대를 갔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S대 물리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여러분들 이제 물리학과를 가면 천재들이 이렇게 다녀요. 한 40명 정도가 이제 정원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딱 생각해 보니까 한 5명은 교수님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 물리학과 다니는 학생들 중에.
나머지 15명 정도는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나머지 한 25명 정도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 근데 물리학과를 아무튼 점수 맞춰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근데 대학교를 너무 오래 다녔어. 한 학기 다니다가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로 가르치는 일을 하고, 또 한 학기 다니다가 아르바이트로 가르치는 하고, 그래 그렇게 해서 대학을 아주 오래 막 의대 다니듯이 한 7년 8년 다녔나 봐.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느꼈지. 이 물리라는 게 왜 학생들이 어려워할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 너무 어려운 과목이야. 왜냐하면 물리가 사물의 이치를 공부하는 학문인데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그 아까 말했죠. 때로는 교수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근데 말씀을 하셔. 그러니까 가끔씩은 이 물리학과 수업을 철학과 학생들이 와서 듣거든요. 그 학생은 아는 것 같아. 그래서 그 과학책 같은 데 보면 뭐 물리학자자, 수학자이자 철학자. 과거의 과학자들은 다 그랬잖아. 사물의 이치를 공부하는 건데 얼마나 어려운 거야. 특히 물리하면 공식, 계산. 며칠 전에도 선생님이 학부모 설명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딸이 물리2를 공부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딸은 물리2 그냥 내신으로만 공부하고 수능에는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전 가슴이 아파요. 며칠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발표가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없어. 과학 분야에. 이공계 분야에서 노벨상이 안 나와. 선생님 생각했지. 물리2도 공부를 안 하는데 노벨 물리학상이 나올 리가 없다. 물리하면 애들이 다 너무 싫어한다. 그래서 적어도 고재근 선생님만은 물리가 공식의 암기가 아니고 이 칠판 속에 갇혀서 설명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사물에 널려 있다. 이게 온 사물이 다 물리고 사물의 이치를 공부하는 거고 주변에 과학이란 소재들은 널려 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될 수 있으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험 자료들, 그러니까 수업 자료들, 그런 걸 찾아 헤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실험도 해주고 때로는 자동차의 범퍼를 띄워가지고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로 선생님은 뭘 찾아 돌아다녀. 중고 물건 가게 같은데 수업 재료가 없나. 그래서 그때부터 선생님이 얘들한테 물리를 좀 제대로 좀 가르쳐 줘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EBS 선생님이 되는 시험이 아닌가. 한번 여러분들 EBS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고란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 공고 조회 클릭 수가 나도 가끔씩 깜짝 놀래거든요. EBS 선생님이 됐다는 게 수십만 클릭이야.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클릭하나 봐. 한 번 더 클릭하고. 그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클릭하나 봐. 어떻게 하면 EBS 선생님이 될 수 있지? 그래서 너무 많은 클릭 수를 보여.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어요. 전남 고흥 시골 촌놈이 EBS 강사가 돼가지고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는, EBS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치는 물리 선생님이 훨씬 더 많은데 그 개념 강의, 독특한 물리의 그 철학의 깊이 있는 그 개념 강의를 좀 쉽게 풀어보자. 그래서 계속 이제 도전을 하기 시작했죠. 물리는 선생님 말고 계산 잘하는 그 수능 문제 진짜 잘 푸는 선생님들은 정말 많아요. 근데 선생님은 개념 강의를 좀 독특하게 재밌게 해가지고 일단 호기심 천국, 이 친구들이 물리가 좀 재밌어지게, 그리고 선생님 징검다리, 그리고 수능 라인으로 패스해주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하고 계속 이제 EBS를 이제 지원을 하죠. 그리고 항상 선생님은 물리 이야기가 공식이 아니라 철학, 사는 이야기, 물리 그 이상, 그리고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꿈과 희망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들 모르지만 강의 48분 30초 그 시간 동안 의도적으로 그런 메시지들을 넣었어요. 여러분들은 몰랐을 텐데. 아마 오늘 제목이 이것이 됐을지도 몰라. 아마 7.8기 내지는 3전 4기 EBS 합격. 보시면 EBS 선생님들 중에는 한 번에 EBS 선생님 되신 분도 있어요. 겁나게 뛰어난 실력과 뛰어난 외모, 화려한 입담. 그래서 한 번에 되신 분도 있는데 선생님 무려 몇 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몇 번 도전했어요? 3번 도전했어요. 그러면 3번 동안 어땠겠습니까? 계속 떨어졌어요.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성공의 법칙. 여러분들이 꿈을 설정하면 될 때까지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한 번 도전하고 이건 안 되나 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마 선생님 4번 떨어져도 5번째까지 도전했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 딱 떨어졌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이 서울대 물리학과를 안 나와서 떨어졌나 보다. 그리고 다시 또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2번째 떨어지니까 이제는 선생님이 EBS에서 칠판 글씨가 제일 안 이쁜 사람이거든요. 글씨를 못 써가지고 떨어졌나 보다. 그래서 글씨 연습을 맹연습했어요. 근데 흥분하면 또 이게 날아가는데 그냥 또 떨어지더라고. 그다음에 3번째 떨어지니까 내가 학원에서 유명한 강사가 아니어서 떨어졌나 보다. 그래서 또 더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4번째 도전을 딱 하니까 EBS의 PD님들이 저를 알아봅니다. 저 친구 또 왔구나. 맨날 오는구나. 1년에 한 번씩은 이맘때쯤 한 번씩 오는 친구구나. 근데 그때 공교롭게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때 EBS의 면접,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인데 첫 번째 1차 시험이 있어요. 자기 강의를 찍어서 자기 이력서, 경력서와 함께 EBS에 보냅니다. 그래서 EBS PD님들이 그거를 보고 혹시 여러분들도 EBS 강사가 꿈인 친구들이 있다면 딱 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2차 공고가 납니다. 그럼 그분들이 드디어 카메라 앞에 딱 서서 강의를 7분에서 8분 정도 합니다. 그래서 고릅니다. 그러면 3차 합격자가 또 연락이 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최종 합격이 됐는데 그때 물리 선생님 4명이나 뽑혔어요. 근데 또 그 중에 서바이벌로 2명이 또 살아남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선택받는 거죠. 5강의 강의, 다크호스라는 강의를 주어주더라고. 그래서 그 강의에서 정말 학생들도 좋아하는가. 그래서 최종 살아남았어요. 자, 이게 뭡니까?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받아본 상보다 더 대단한 상인데 2010년 10월 4일 사실 선생님이 이 무대가 2번째입니다. 왜 2번째냐면 이때 상 받을 때 한번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마이크를 안 주셔가지고 제가 강의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고 그냥 인사만 하고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이 2010년에 EBS에 3번 떨어지고 4번째 만에 합격을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1등이 됐어요. 1등.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또 이제 물리 선택하는 친구들이 잘 없어가지고 이 상의 위력을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들어오자마자 1등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박수 안 쳐도 됩니다. 언어의 나비 효과의 윤혜정 선생님. 그다음 그러잖아. 그다음 수리의 무한주석교의 심주석 선생님. 그다음에 사탐의 큰별 최태성 선생님. 과탐의 삼전사기 고재근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이 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TV로 보던 선생님들과 같이 딱 이렇게 줄을 서서 상을 받는데 야, 눈물이 났어. 선생님 진짜 촌놈이 출세했구나. 이게 정말 학생들이 선생님의 진정성을 알아줬구나. 그래서 열심히 강의를 했죠. 그리고 선생님이 사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짠 하고 다리를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여러분들이 막 충격받고 울어불고 막 그럴 것 같아서 분위기를 이걸로 대체하려고. 선생님이 그때 2013년에 강의를 너무 많이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이 다리를 그때 한번 선생님 우연히 보니까 이게 왼쪽 다리야. 다 이렇게 갈라졌더라. 그래서 뭐 박지성 아저씨의 왼발처럼 고재근 선생님의 왼발 보니까 맨날 연고 바르고 본드로 붙여가지고 다리를 붙인다니까 이상하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계속 출연했어요. 제가 가끔씩 외국에 나갈 때 또는 뭐 제주도 갈 때도 그렇게 공항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통과하면 선생님 다리가 티타늄으로 돼 있거든요. 딱 지나가면 로봇 다리잖아. 삐웁니다. 멀쩡하게 생겼는데 삐우니까 막 경찰 아저씨도 옵니다. 이게 뭐 이상한 거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다리를 막 이렇게 수색을 해요. 몸을. 그럼 제가 이제 한국말일 때는 제주도 갈 때는 네, 의족입니다. 딱 그러면 이제 통과잖아. 근데 외국에 제가 1년에 한 차례씩 뭐 작년부터 태국에 봉사활동을 가는데 그 외국이잖아, 태국이잖아. 나 모르잖아요. EBS 강사인지도 모르고 의족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가는데 선생님 영어를 잘 못하잖아. 그래서 영어로 이걸 표현해야 돼 이거. 그래서 혹시 의족이라는 영어 단어를 만들 수 있겠는 사람? 인공적인 단어.
오케이, 굿. 굿. 일단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Artificial leg. 딱 이렇게 네이버 제가 네이버 말하면 검색을 해가지고 선생님 피디님 자르셔야 됩니다. 검색을 제가 해가지고 Artificial leg 딱 이랬죠. 그랬더니 그 사람도 알아먹더라고. 통과. 근데 사실 Artificial leg보다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 만든 단어가 있어요. Man-made leg. 어머님이 물려주신 다리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다리.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그게 Man-made leg. 그래서 선생님은 내 몸의 일부는 먼저 천국에 가 있지만 선생님이 죽으면 이제 천국에서 그 다리랑 만날 거다.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물리에서 말하는 파동 그래프, 수학 선생님이 말하는 사인 그래프. 그리고 조금 특이해요. 이게 물리2에서 말하는 감세 진동인데 선생님이 이 그래프 만든 거예요. 전 세계에서 처음 보는 그래프일 거예요. X축이 인생, Y축이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끊임없이 우리 선생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여기 학부모님들도 앉아 계시는데 끊임없이 살아가다 보면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건들이 때로는 좋은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슬픈 일, 가슴 아픈 일, 절망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영원히 사인 그래프의 최고점에 있지도 않고 영원히 바닥에 있지도 않아요. 선생님, 저는 바닥에 있는 생활이 너무 긴 것 같은데요. 그러면 더 크게 되려고 바닥에 오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주 짧은 삶을 살아봤는데 가장 높은 곳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학교 막 시험만 봤다 그러면 1등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집에 뭐 외제차가 5대가 있고 막 하발나게 부자고 막 100평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게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 너무나 절망스럽다. 선생님은 동태탕 먹을 수 있는 한 끼의 식사비도 없어요. 저금통에. 선생님 통장 잔고가 바닥 나버렸어요. 선생님, 우리 집은 너무나 못 살아요. 우리 집에 EBS 인강을 듣고 싶어도 노트북 한 대가 없고 10만 원짜리 중고 노트북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삶이 지속되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들한테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인생의 기회들이 있어요. 선생님 생각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냥 3전 4기 EBS에 3번 도전해갖고 4번째 만에 합격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 강의 하나면 충분할지도 모르는데 왜 이런 이야기까지 할까? EBS 스타 강사 특강 그냥 그걸로 끝이면 끝인데 선생님이 생각했습니다. 만약 단 한 명의 학생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이 생겼다, 꿈이 생겼다, 그러면 내 자신이 괜찮다. 2사람이 더 희망을 얻었다. 더 괜찮다. 한 번 더 해주라 그러면 한 번 더 해줄 수도 있다. 특강. 그런 생각을 가졌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 꿈과 희망을 이야기합시다. 더 이상 바닥에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 선생님이 요즘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인내와 끈기, 투지. 그걸 요즘 전문 용어로 기계라 그러더라고. 기계. 성공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투지를 갖고 계속 도전하는 거야. 그리고 그 꿈이 자기 자신을 위한 꿈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꿈이라면 그 꿈은 더 빨리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특강을 듣고 여러분 한 사람이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또 이런 자리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잖아. 선생님, 저 굉장히 멀리서 그날 특강을 들어가지고 저 인생에 꿈이 생겼고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도전하면 된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꿈꾸는 것이 또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EBS 하나면 충분합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잘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들 다 EBS에 있습니다. 수능 만점자가 대치동에서만 나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골에도 다 있어요. 어떻게 공부했니? EBS 강의 하나 갖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설정하고 EBS의 도움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스타 강사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EBS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Jeanne, enfin je vais vous dire combien je soupire. Vous êtes si loin d'ici. Les siècles nous séparent et mon cœur s'égare. Un amour subtil l'a pris et je chante ma peine